서울 강남,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이 성공의 야망처럼 빛나던 아침. 그 화려한 풍경 한가운데 낡고 삐걱대는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한 노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튀어나온 듯 이질적이었다. 78배 정태서 어르신. 그는 수년째 매일 아침 강남 일대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듯 보였다. 구부정하게 굽은 등, 거칠고 투박한 손, 빛바랜 남루한 옷차림. 그의 모든 것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지만 깊고 침잠한 눈동자 속에는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남다른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도 정태서 어르신은 KMB은행 강남중앙지점의 육중한 유리문을 힘겹게 밀고 들어섰다. 순간 향수와 커피 향이 뒤섞인 쾌적했던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거나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고,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근거렸다. 정태서 어르신은 그 모든 경멸과 불편함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덤덤한 표정으로 창구 쪽으로 향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과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정태서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통장을 꺼내려는 찰나 위압적인 풍채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KMB은행 강남중앙지점장 한수혁이었다. 40대 중반의 나이, 값비싼 맞춤 양복 위로 살짝 나온 배, 그리고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거만한 눈빛이 그의 성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통장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정태서 어르신의 나지막한 말에 한수혁은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렸다. 어휴, 냄새가. 어르신, 여긴 그런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로비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니, 그래도 통장이 있는데. 그런 통장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한수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무관심과 경멸이 깔려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정태서 어르신은 그 냉혹한 시선을 오랫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통장을 묵묵히 주워 리어카 한 구석에 던져 넣었다. 한수혁은 마치 승리자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다. 나라에서 지원금 같은 거 받으시면 저기 편의점 ATM기 이용하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몇몇 직원들은 입을 가리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고객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정태서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은행 밖으로 나섰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은 강남의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작은 점처럼 힘없이 사라져갔다.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낡은 통장 안에 얼마의 거액이 잠들어 있는지, 그 초라한 노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 사소한 모욕이 KMB은행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정태서 어르신은 삐걱대는 리어카를 끌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정말 겉모습, 차림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은행이 내가 꿈꿨던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구나. 50여 년 전, 그가 동료들과 함께 이 KMB은행을 처음 설립했을 때 꿈꾸었던 은행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둔자의 삶을 선택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세상의 온도를 직접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KMB은행 강남중앙지점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한수혁 지점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원들의 복장과 표정, 서비스 태도를 날카롭게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권위와 격식, 그리고 고객의 등급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그것이야말로 성공과 출세의 가장 확실한 열쇠라고 굳게 믿었다. 오늘도 우리 지점을 찾는 VIP 고객분들께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시다. 명심하세요. 우리 지점은 대한민국 금융 한 번지 강남의 얼굴입니다.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한수혁 지점장의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를 든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긴급 보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수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보안 등급 1급, VIP 긴급 의전 요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고객 정보, 정태서. 상세 내역 절대 노출 금지. 의전 준비 철저. 보안 등급 1급. 한수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KMB은행 역사상 보안 등급 1급은 은행 창립자급 인사나 그에 준하는 국가적 거물에게만 극히 이례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이었다. 그는 즉시 전 직원을 긴급 소집했다. 오늘 우리 지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아마도 창립자급의 비밀 계좌를 관리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물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모든 의전 준비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하세요. 직원들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전직 대통령? 아니면 KMB그룹의 숨겨진 실세?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한수혁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추측은 일절 금지합니다. 보안 등급 1급은 우리 은행 역사상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게 발령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우리 모두의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한수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풍경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어제 아침에 그 불쾌했던 폐지 줍는 노인의 기억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지 오래였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단숨에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벌써부터 파격적인 승진과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윤 비서. VIP 라운지 최종 점검하고 커피와 다과는 국내 최고급으로, 아니, 세계 최고급으로 준비하도록 해. 지점 전체가 VIP 맞이 준비로 순식간에 분주하게 돌아갔다. 평소보다 더 밝고 환한 미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깔끔한 복장, 몸에 밴 듯 완벽하고 신속한 서비스. 누구나 눈치 빠르게 알아서 기는 듯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KMB은행, 특히 강남중앙지점의 문화였다. 철저히 돈의 액수와 고객의 급에 따라 움직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문화. 오전 9시 30분. 한수혁은 창밖을 초조하게 내다보다가 마침내 은행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위압적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발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로비로 향했다.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한수혁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전 10시 정각. 칠흑같이 검은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수혁은 로비 입구에서 가장 완벽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장착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서 천천히 내리는 인물은 그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다. 어림잡아도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의 몸짓과 분위기에서는 세월의 무게를 초월한 기품과 위엄이 은은하게 풍겨나왔다. 값비싸 보이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맞춤 정장은 그의 연륜에 걸맞게 격식을 갖추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수혁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 한수혁입니다. 귀하신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신사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받았다.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수혁은 그 미묘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다. 로비의 모든 직원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른 고객들은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았다. 회장님이신가? 아니면 전직 장관급 인사? 작은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한수혁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곧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수혁은 극진한 예의를 갖춰 노신사를 최고급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그는 더욱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물었다. 회장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노신사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안주머니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태서라고 합니다. 한수혁은 정중하게 신분증을 받아들고 즉시 단말기에 고객 정보를 입력했다. 다음 순간 화면에 떠오른 정보에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고객명 정태서. 총 예치 자산 2037억 원.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이전보다 한층 더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태서 고객님, 어떤 금융 서비스를 도와드릴까요?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주시오. 한수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실적은 물론이고 그의 경력에도 엄청난 타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금융 전문가답게 순식간에 평정심과 미소를 되찾았다. 네, 고객님. 혹시 어느 은행으로 이체를 원하시는지요? 정태서 어르신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다. 명백히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은행의 계좌였다. 한수혁은 당혹감을 감추려 애쓰며 최대한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고객님, 혹시 저희 KMB은행의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셨는지요? 말씀해주시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태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한수혁의 눈을 정면으로 깊숙이 응시했다. 그 순간 한수혁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혹은 바로 어제 본 적이 있는 듯한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한 지점장,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럽고 철학적인 질문에 한수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글쎄요, 아마도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 혹은 표정이 아닐까요? 정태서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냄새요. 냄새에 한수혁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어딘가 아주 최근에 들었던 말 같았다. 그렇소. 사람들은 겉모습, 옷차림, 그리고 냄새로 상대를 판단하곤 하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이오. 한수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천억 자산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회장님, 참으로 현명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KMB은행도 항상 모든 고객님을 외모나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태서 어르신은 더 이상 대답 없이 묵묵히 이체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다. 한수혁은 이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정태서 어르신은 최소한의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다. VIP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어색하게 흘러갔다.
저희 KNB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시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태서 어르신은 창밖에 분주한 강남 거리를 말없이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한 지점장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시오? 한수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사실 매 순간 매일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 말투, 착용하고 있는 시계나 가방, 타고 온 자동차. 그것들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눈 깜짝할 사이에 평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저는 모든 고객님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분들께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태서 어르신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즐거움의 웃음이라기보다는 깊은 쓸쓸함과 실망감에 가까워 보였다. 내가 어제 이 은행에 왔었소. 어제 한수혁은 어제 자신이 직접 응대했던 VIP 고객 명단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정태서라는 이름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어제는 제가 직접 회장님은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담당 직원을 만나셨는지요? 그랬겠지. 한 지점장이 나 같은 사람을 직접 만날 리가 없었을 테니. 그 짧고 알 수 없는 대화 속에서 한수혁은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눈앞의 업무에 집중했다. 네, 고객님. 요청하신 전 계좌 이체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총 2037억 원이 지정하신 계좌로 정확히 이체되었습니다. 여기 이체 확인 영수증입니다. 정태서 어르신은 영수증을 말없이 받아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고했소. 한수혁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 유출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매달리듯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은행이나 제게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부디 말씀해 주시면 즉시 바로잡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서 어르신은 VIP 라운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한수혁을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그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요. 겉모습이나 차림새, 혹은 그에게서 나는 냄새 따위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 순간 한수혁의 뇌리에 어제 아침에 불쾌했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루한 옷차림에 폐지 줍는 노인,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그는 황급히 그 불길한 상상을 지워버렸다. 눈앞에 이 고상하고 기품 있는 억만장자 노신사가 어제의 그 초라한 노인일 리는 결코 없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도 항상 그러한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서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한수혁은 통유리창을 통해 그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세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참았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수혁 지점장님, VIP 고객 의전은 잘 마치셨습니까? 네, 본부장님.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액 이체를 원하셔서 그건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결정이니까요. 한수혁은 의아했다.
본사가 이렇게까지 담담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혹시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등급 1급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전화가 끊겼다. 한수혁은 극심한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한 그림을 자신만 모르고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오후가 되자 은행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태서 고객, 전 계좌 2037억 원파 은행 이체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지점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은 경악과 불안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수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본사 담당자와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었다. 이건 이번 분기 우리 지점 실적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한 지점장님. 이번 건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수혁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 유출이 어떻게 특별 케이스라는 말 한마디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탄탄대로 갔던 승진길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수혁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은행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보내는 메시지였다. 뉴스 봤어? 너희 강남중앙지점 맞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수혁은 황급히 TV를 켰다. 저녁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단독 수천억 자산가 VIP, KMB은행 강남중앙지점서 역대급 자금 유출 사태. 은행 측, 고객 정보 함구. 화면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KMB은행 강남중앙지점 건물이 크게 비치고 있었다. 한수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보도했다. 오늘 오전 한 VIP 고객이 KMB은행 강남중앙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전액 인출하여 타 은행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금융가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수혁의 전화기가 다시 격렬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본사 인사팀이었다. 한수혁 지점장님이십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다. 한수혁은 소파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정태서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갑자기 모든 자산을 경쟁은행으로 빼내갔는가? 그리고 왜 본사는 이 엄청난 사태를 이토록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수혁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오늘 만났던 정태서 노신사의 모습과 그가 남긴 알 수 없는 말들을 되새겼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오? 냄새요. 내가 어제 이 은행에 왔었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제 아침에 있었던 그 불쾌했던 일이 번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루한 옷차림에 폐지 줍는 노인,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통장, 그리고 그가 힘없이 내뱉었던 말, 아니, 그래도 통장이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경멸과 조롱을 담아 내뱉었던 대답. 그런 통장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한수혁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길하게도 모든 정황과 단서들이 그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어제 자은행 로비의 CCTV 감시 카메라 영상을 미친 듯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얼굴과 오늘 아침 VIP 라운지에서 만났던 기품 있는 노신사의 얼굴을 번갈아 확대해보던 한수혁은 결국 충격과 공포 속에서 절규했다. 이럴 수가. 다음날 아침 한수혁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맞은편에는 인사팀장과 준법감시인 그리고 KMB은행장이 싸늘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신문 일면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한수혁 지점장,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은행장의 차가운 말에 한수혁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끌어당겼다. 신문 일면의 거대한 헤드라인이 마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충격 단독, 강남서 폐지 줍던 리어카 노인. 알고 보니 KMB은행 공동 창립자이자 2천억 원대 자산 보유한 숨은 대주주, 정태서 회장으로 밝혀져. 은행의 고객 응대 실태 논란. 기사 옆에는 정태서 회장의 사진 2장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하나는 어제 아침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옆에 선 초라한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VIP 라운지에서 보았던 값비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한수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변했다. 네. 봤습니다. 이럴 수가. 은행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정태서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KMB은행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분이시자 여전히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약 10년 전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경영권을 넘기시고 조용히 은둔 생활을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은행의 주요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우리 은행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분이시죠. 한수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줍는 그런 일을? 그건 정 회장님의 개인적인 선택이자 철학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일군 기업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 그 온도를 느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한 지점장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되었고요. 인사팀장이 한수혁 앞으로 태블릿 PC 하나를 밀어 놓았다. 화면에는 전날 KMB은행 강남중앙지점 로비의 CCTV 영상이 소리와 함께 재생되고 있었다. 한수혁 자신이 정태서 회장을 모욕하고 내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어휴, 냄새가. 어르신, 여긴 그런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통장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나라에서 지원금 같은 거 받으시면 저기 편의점 ATM기 이용하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한수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태서 회장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도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VIP의 모습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인자해 보이는 노신사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무겁게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한수혁 지점장. 한수혁은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은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무례를. 정태서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게 바로 문제여. 한 지점장, 알았더라면 이라니.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와 재력을 가졌는지 알아야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태서 회장은 창밖에 분주한 도시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50여 년 전, 내가 동료들과 함께 피땀 흘려 이 은행을 처음 세웠을 때 가슴에 새긴 첫 번째 원칙이 있었소. 모든 고객은 그 배경이나 외양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 창립 정신이 지금도 이 은행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요. 정태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으며 말을 계속했다. 은행은 물론 돈을 다루는 곳이요. 하지만 결국 그 돈의 주인이자 은행의 근간은 사람이요. 돈에서 나는 차가운 냄새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따뜻한 온기를 먼저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란 말이요. 한수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었다. 정태서 회장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한 지점장, 당신은 내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소. 진심으로 감사하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한수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태서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나 질책이 아닌 그저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만이 어려 있었다. 정말 몰랐소. 내가 평생을 바친 우리 은행이 그 정신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을 줄은. 그리고 그 뼈아픈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당신이요. 한 지점장. 정태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아침신문 일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사람이 겉모습과 풍기는 냄새로 판단받는다면 그 은행엔 더 이상 사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인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차별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KMB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소.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조직 문화 혁신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소. 은행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한수혁을 바라보았다. 한수혁 지점장, 오늘부로 당신은 KMB은행 강남중앙지점 지점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수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해당 강남중앙지점은 당분간 일시 폐쇄 조치하고 전 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윤리 및 서비스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태서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은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요. 한수혁은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억울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과 오만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으니까. 그는 마지막 남은 존엄이라도 지키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해 깊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정태서 회장이 그를 불렀다. 한수혁 씨. 한수혁이 말없이 돌아보았다. 모든 실패는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당신도 이번 일을 통해 분명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셨으리라 믿소. 그 소중한 배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지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한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대신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실을 나섰다.
회의실 박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나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정태서 회장은 여느 때와 똑같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강남거리로 나섰다. 그의 일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폐지를 모았고, 여전히 빛바랜 옷을 입었으며, 여전히 수십 년간 걸어온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한수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 차림이 아닌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길가에 서서 정태서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태서 회장이 그에게 다가가자 한수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정태서 회장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요. 당신이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한수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태서 회장은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요. 한수혁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태서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삐걱대는 리어카를 끌고 자신의 길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그의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온기가 다시금 느껴지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정태서 회장은 여전히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강남거리로 나섰다.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리어카 바퀴의 규칙적인 삐걱거림.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폐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의 풍경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건네거나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오늘도 정태서 회장은 익숙한 강남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득 예전에 그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던 KNB은행 강남중앙지점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지점은 약 2달간의 폐쇄와 대대적인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입구에는 예전의 화려하고 위압적인 문구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태서 회장은 잠시 그 글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하며 진심으로 고객을 환대하는 친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조건 없이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태서 회장은 주머니에서 예의 그 낡은 통장을 꺼냈다. 여성 직원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표정 변화도 없이 그를 편안한 고객 대기석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앉아 기다려 주시면
담당 직원이 곧 와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정태서 회장이 자리에 앉자 잠시 후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놀랍게도 한수혁이었다. 그는 이제 화려한 지점장 명찰 대신 평범한 일반 행업 명찰을 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서 고객님. 오늘은 어떤 금융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정태서 회장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수혁의 눈빛과 표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가식적인 친절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실되고 겸손한 공손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통장 잔액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한수혁은 정태서 회장의 통장을 정중하게 받아들고 단말기에 고객 정보를 입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서 회장님. 아니,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위나 외모,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고 바라보는 법을요. 정태서 회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변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였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태서 회장의 리어카 앞에 누군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놓고 갔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다. 그의 리어카 앞쪽에는 언제부터인가 바람에 조금 구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특별해서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붉은 석양이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저녁, 정태서 회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폐지를 모으고 여전히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의 그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만들어낸 잔잔한 파장은 이미 세상 곳곳으로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외모나 지위, 재력이 아닌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태서 회장은 오늘도 자신의 작고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방 한쪽 벽에는 빛바랜 옛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50여 년 전, 그가 동료들과 함께 KMB은행을 처음 창립하던 때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사진 속 젊은 정태서의 눈빛에는 원대한 꿈과 뜨거운 희망이 가득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구려. 그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지러운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 정태서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록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온기를 다시 세상에 묵묵히 퍼뜨릴 수 있는 진정한 용기였다. 내일도 그는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묵묵히 폐지를 모을 것이다. 그의 삶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은, 그리고 세상 그 자체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고 한 노인이 세상에 던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였다.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